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510,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510 뉴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다려주셨나요? 기다려주신 분 계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510 뉴스에, 도움 주실, 저희 또 멋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또 소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510 전서희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피트니스 510 트레이너 황찬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510 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지금 선생님들이 조금 피곤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제5회, 세미나 및 이제 워크아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과, 실제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통해서, 네 분이 또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저녁 이제 10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미나 워크아웃 진행하고, 또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위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릴, 주제는, 운동을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 호기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호르몬 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쉽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호르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또 부작용 등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저희 전서희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남성 호르몬을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안드로겐이라고 테스토스테론이 더 익숙한 분들은 안드로겐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총칭으로서 이름과는 다르게 남녀 모두에게 분비됩니다. 고환이나 난소, 부신 피질에서 각각 분비가 됩니다. 남성의 분비량이 현저히 많다고 하네요. 안드로겐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안드로제닉으로 체모 변화, 목소리, 성욕 등의 남성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나볼릭으로 근육 합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외국 연구에 의하면 30세부터 70세의 남성에서 혈중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2% 감소하고 있고 남성 호르몬의 결핍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총 남성 호르몬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에서 60대 그쪽에서 7%, 60세에서 80세까지 21%, 80세 이상에서 약 70%가 남성 호르몬 결핍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남성 호르몬이 저하될 경우 골밀도가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체성분 변화로 복부 비만과도 연결이 되며 우울감, 두통, 집중력 저하, 불면증, 전신 피로감, 일반적인 체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 조사한 거는 여기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 전서희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 우리 영화계 전지현이 있다면, 저희 피트니스 510에는 전서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재 개그. 자,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신 거예요, 그럼. 자. 자, 전서희 선생님께서 이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뭐, 호르몬에서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지, 그 뒤에 파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주 또 조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저희 황찬주 선생님께서 또 정보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난소 안에 있는 여포와 황체에서 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반에서 조금 분비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호르몬이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남성의 정소에도 약간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트로겐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여성의 자궁, 비뇨기, 그리고 유방, 피부,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수정된 난자를 착상하고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는 역할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두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지방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관 청소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폐경이 오고 그렇게 되면 갱년기에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심혈관 문제가 생길 위험도가 커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이제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 거와 약간 비슷하지만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그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호르몬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에 오면 땀이 막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혈관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불규칙하게 피부 이제 모공을 확장시켜서 이제 땀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이제 반대로 얘네가 줄어들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호르몬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섭취하셔야 이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신다고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성 호르몬이 빠르게 감소시키지 않게 도움을 주는 거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수치를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은 음식은, 콩이랑 칡, 특히 석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콩이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콩만 많이 먹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농담,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왜 그 옥중에서는 콩밥 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노리고 주는 걸까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콩을 줄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폐경기 때 골밀도가 떨어지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 쪽의 영양, 그러니까 영양 섭취보다는 폐경기를 통한 어떤 호르몬 영양에 의해서 골밀도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우울증이라는 게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상황이 아니고 호르몬 쪽에 대해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두 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남성 호르몬이 무엇인가, 여성 호르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보를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민한, 왜 그러세요? 떨어져 나왔어. 조심해야 돼. 그 킹스맨 볼펜이에요. 무기야, 무기. 튀어나가.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정체기가 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다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서 요즘은 흔히 이제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전사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진정.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도 우편물이 왔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없어서 뜯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품하고 비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저희 스튜디오에만 오는 게 아니겠죠. 아마 여러 휘트니스나 피치샵에도 아마 이제 그 우편물이 갔을 것이고, 실제로 또 그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또는 또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육성을 하면서 들리는 소문. 자, 운동계가 좁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하더라. 다 들리는 거에 의하면 뭐 선수 육성에 있어서 거진 또 약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왜 호르몬을 그렇게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남성 호르몬은 무엇인가, 여성 호르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고요. 자, 그런 어떤 호르몬적인 역할을 하는 약품들,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윤수현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또 윤수현 선생님께서 한번 또 정보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경청하셔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운동 능력 향상 보조물들 중에서도 호르몬제에 속해 있는 이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이제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강화시켜서 시키기 위한 이제 단백동화 그러니까 흡수를 促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다시 같은 말인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유도체와도 많이 이렇게 흡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스테로이드 합성화학의 진보에 따라서 단백동화 작용을 강화한 새로운 스테로이드 합성의 발견과 그 이용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이제 조산화나 발육 부진, 영양 불량, 아니면 소모성 질환의 체력 회복, 그리고 외과 수술 전후에 체력이 유지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거에 이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호르몬하고 이제 안질환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는데, 당뇨성 망막염이나 단백뇨성 망막염, 백내장, 뭐 이런 것들, 이런 전신 증세를 나타내는 눈병 같은 이런 치료제에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효능을 이제 조금 알아보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이제 투여를 하시게 되는 이제 이유가 제지방 조직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인데, 근육의 크기나 근력 및 체격에 의존하는 선수들은 스테로이드 약물의 유혹을 이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유산소성 능력의 증가나 고된 훈련에서 이제 피로회복 같은 거를 이제 촉진시켜서 다음날 훈련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능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우선은 그 체력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50년대부터 1980년도 사이에 이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호르몬제가 바로 지금 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고요. 대략 그러니까 100에서 한 300만 선수들 중에 프로 보디빌더 남성의 90%, 여성의 80%가 이제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근조직이나 근력이 증가하고 근력이 요구되는 이제 스포츠나 활동 수행 능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을 이제 많은 약을 복용했을 때 이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용량을 훨씬 넘어서서 남용하게 되고 선수들의 건강에 이제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소성 지구력 향상, 그리고 아까 회복 능력 촉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이제 불법이고 대다수 이제 스포츠에서 사용 금지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건강 이제 위험도성에서도 이제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큰 스포츠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효능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자, 이 부작용이 이제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 기능 변화나 심혈관계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능의 변화, 신경 긴장이나 혈압 증가,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의 저하, 안드로겐성 효과,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육 경련이나 두통, 그 다음에 피출혈, 코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현기증, 실신, 졸음, 무기력, 피부 발진, 뭐 여성형 유방증, 뭐 이런 것들, 간산 기능이 변화, 위장 장애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이 스테로이드가 이제 남성에게 주는 이제 직접적인 것들,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샘 있잖아요. 고환이라고 흔히들 말씀하는 그 기능의 발달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이제 억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감소가 오게 되고, 고환 위축이 되고, 이건 아까 전에 남성 호르몬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되고 정자수의 이제 감소도 같이 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이제 초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또 여성들은 이제 여성 몸에는 이제 남성에 비해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는 되는데 굉장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걸 투여했을 때 이제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모의 발달, 목소리의 저음화, 얼굴의 변화, 유방 조직의 감소, 클리토리스라는 이제 음액의 이제 비대 이제 커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 좋은데 약물을 끊는다고 해도 이거지 영구적으로 이제 약물 중단을 하더라도 계속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이 남자들은 시간하고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요. 여자들은 그 용량에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대들도 이거를 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아나볼리 상태가 굉장히 최고조에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 합성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이제 보태주게 되면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스테로이드가 자라고 있는 뼈의 말단 끝부분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성장이 조기에 이제 중단이 돼버리는 예, 이런 위험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대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수행적 이제 향상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한 25%가량은 그 이유가 외모 때문에 예,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겠지만 미국의 이제 조사 이렇게 연방의학협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50만 명의 10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이 수치는 이제 점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고3 학생에 대해서 거의 50%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사용이 1992년과 비교해서 2000년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종전에는 위약 분업 예외 지역에서 성인 기준의 5인 분량의 범위 내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긴 있었으나 오남용 우려 위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위약 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오남용 우려 위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메칠 테스토스테론하고 운데카노산 테스토스테론 등 한 10개 성분 함유 제제 등 중에 이제 경부형이나 주사제로 이제 현재 3일 제약, 데스토정 뭐 이런 것 등 15개 업소에서 20개 정도 품목을 허가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뭐, 이거,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예, 종류는 있는데, 예, 자, 대략 한 이게, 20개 정도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이제 우편물 왔는데 그거 열어보니까 뭐 스테로이드 판다고 했죠? 네. 지금 이 조사해 오신 이 제품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가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약회사에서 파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서 파는 걸까요? 그 추측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종류가 뭐가 있으면서 또 어떤 영양들,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전서희 선생님, 황찬조 선생님, 그리고 윤수연 선생님께서,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스테로이드를 왜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의 이제 뭐 10대 남성들 같은 경우, 뭐 거의 50% 이상이 이제 외모를 위해서,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휘트니스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대들의 어떤 그런 약물을 사용에 대한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질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사용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0대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이제 죽었습니다. 돌연사죠? 근데 돌연사는 뭡니까? 심장마비. 어린 나이에 심장마비가 심혈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96년도 그때 유명했던 선수들, 올림피아 선수들 중에 유명했던 선수들이 거진 이제 40에서 50대 사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장이 고장나서 죽던지 심장질환으로 심장마비 또는 심장 수술 후에 약물 사용 금지 캠페인을 하시다가도 가셨어요. 합병증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선수분들이 많이 죽으셨고, 또 지금 이제 현재 올림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사해 주신 거에 보면은, 그 프로 보디빌더 선수 같은 경우 외국은, 자, 국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다 이제 뭐 정보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 선수들의 90% 이상, 프로 보디빌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게 인간이 저게 될 수 있어? 자, 그분들은 어떤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어떤 그런 극한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자, 그 정도 단계로 가지만 또 그만큼 그분들은 또 부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것을 보고 일반 청소년들이, 스테로이드를 써야지만 몸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분들 노리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판매처들, 판매하려는, 그런 걸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수입을 내려고. 하지만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조사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옵니다. 자,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쓰면서 나는 그런 게 안 오겠지. 나는 뭐 괜찮겠지. 자, 우리 몸은 스테로이드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양들이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미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성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몸은 그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규칙적인 어떤 식사라든지 운동 부족.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준다면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고 잘 먹고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호르몬 수치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내 호르몬 수치가 유지되는 상태 내에서 몸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운동을 최대한 이제 근육에 어떤 상처를 내고 단백질의 섭취라든지 탄수화물, 자기의 어떤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정체기가 오지 않겠죠. 근데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뭐 움직임, 아까도 이제 우리가 워크아웃 세미나 했지만은 그분들은 그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목표란 근육으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 행위가 아닌. 자,
한 분이 그랬어요. 야, 이거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안 해도 성장이 일어나야겠네. 그분이 했잖아요. 네. 그죠? 그분도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그분,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자, 어떠한 이제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이제 뭘 찾아요? 돌파구. 아, 내가 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지? 호르몬 수치가 부족한가? GMA 같은 거 사 먹어요. 호르몬을 좀 이제 자연적으로 분비를 촉진시키는. 근데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운동을 잘못하는 건데 또는 자기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휴식을 잘못하든지. 근데 정체기가 오면 사람들은 일단은 나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갖냐? 이제 여러분이 조사해 오신 호르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누구 선수들은 뭘 하더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되려면 너도 해야 돼. 그런 이제 어떤 풍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 나도 이제 써야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쓴단 말이죠. 하지만 공통점,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공통점. 이제 수연 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죠. 심혈관계라든지 우리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선수들이 하는 이유, 아나볼릭. 자, 기존에 전서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남성 호르몬에는 안드로겐 또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나볼릭이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육 형성. 그래서 남성분들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는 이제 자연적인 2차 성장에 의해서 근육량이 여자들보다 더 많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나볼릭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추가적으로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근육량이 더 늘겠죠. 근데 그 양이 더 많아지려면 더 많이 넣어야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 아니, 내 몸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들어와. 그러면, 일단 그만. 우리 그만 만들자,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몸은 자연적으로 수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막대한 양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부작용도 발생이 되지만 그 수치를 낮추려고 해서 배출도 돼야 됩니다, 배출. 그러면 이제 우리 혈관이라든지,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그런 물질들이, 신장에게 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어떤 자기가 차근차근 이제 몸을 키운 게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근육의 강도라든지 아까 단백질 흡수, 단백동화, 단백질의 흡수와 이제 그 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로이드 제제는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치료 목적. 남성 성기능 저하증. 제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제 기력이 없어. 병원에 가서 쟀더니 호르몬 수치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만 맞는데도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 조심조심. 의사분들이 조심해요. 내분비계통.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수들 그냥 구해서 그 조금 치료받으려고 맞는 것도 부작용 오고 막 여러분들 우리 그 아토피 있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 안 쓰고 자연적으로 뭐 된 거 쓰려고 하잖아요.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시달리니까. 그거를 그 이상의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거를 진짜로 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작용은 100% 오게 돼요. 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부족하고 적고에 따라서 갖가지 질병들이 나타나죠. 많아도 나타나고 적어도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다가 약물을 이제 스테로이드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냥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갑상선에도 연관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방량이 들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게 내가 착실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은 갑상선의 문제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장이 이제 고장나서 투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이상이 생겨서.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는다는 건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를 아예 오게 하는 거죠. 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그런 문제들이 벌써 생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갑상선 영양에 의해서 비대증, 저하증. 우리가 이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은 지방층이 많이 두꺼워져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다른 이제 또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팔로넥이라는 게 있어요. 버팔로넥. 그러니까 복부 지방도 생기지만
목 뒤라든지 이런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 뒤에 지방층이 두꺼워진다. 자, 스테로이드 선수들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수족이 커지고 외형적으로는 수족이 커지고 그러니까 얼굴도 커질 수 있죠. 안면 근육도 턱 근육도 발달되고 얼굴이 사각턱이 되고 그리고 목 뒤에가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승모근 성장시킨 게 아니고 거기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영양들을 우리가 봤을 때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는구나. 벌써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써서 우리 어떤 흡수라든지 이제 몸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근육에 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운동을 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근육의 합성이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촉진이 돼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근육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몸에서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의 근육량을 보유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10이라는 스테로이드 분량을 쓰면 10만큼 커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10 이상을 넣어야죠. 그리고 내가 자연적으로 몸을 어떤 성장을 시킨 게 아니고 약물의 도움으로 나의 몸의 기능이 향상된 걸로 근육이 유지되고 성장이 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끊으면 줄어들죠. 그래서 안 끊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조사해 오신 거에 아까 이제 부작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골밀도 감소. 그냥 쓰면 골밀도 감소 나타나요. 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제를 쓰면서 나는 외모가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은 여러분 몸속에서는 다양한 이제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뭐 눈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죠? 눈. 그래서 뭐 백내장이라든지 무슨 내장이었죠? 이런 건 이제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돼요. 쓰인다고 했죠? 근데 그게 부작용으로도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제로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호르몬 쪽에 이상이 생겨도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치료 목적으로 하지만 그게 과용되면 거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직수입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런 효능을 나타내는 또 제품들이 있어요. 프로틴은 단백질이고, 개인은 탄수화물이고, 그런 거 말고요. 이제 호르몬의 전구체라고 해서 화학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어떤 실질적인 스테로이드와 동일한 이제 어떤 효능을 발생시키는 합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또 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통관에서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또 제품들을 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이상의 뭔가가 있으면 우리 몸은 그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배출을 시킵니다. 근데 배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혈관 속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데가 신장이지 않습니까? 신장이 일단 고생을 하죠. 피를 이제 여과를 시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몸이 내가 어느 그 자연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섭취량도 증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장이 더 힘들어져요, 이제. 이미 우리는 건강하게 살면서도 각종 이제 어떤 음식에서 발생되는 독소 때문에 간이라든지 신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더 고생을 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도 이제 투석이라는 게 우리 여기 복부 쪽 옆쪽에 뚫어서 그 특정 공간에 수액을 넣고 신장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못 빼는 거예요. 소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 이쪽 위쪽을 뚫어서 그 특정 부위 속에다가 수액을 넣고 노폐물이 차면 빼내고 또 다시 수액 넣고 빼내고. 그리고 또 혈액투석은 혈관을 연결을 해서 피에서 빼서 걸르고 다시 집어넣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도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매일매일 좀 힘든 삶을 사시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약물을 쓰면은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이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아니겠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폐경기도 얘기했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면 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우리 혈관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들은 여자분들이잖아요. 그쵸?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은 여자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이 성장하겠죠? 근육이. 얼굴이 남자처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왜 얼굴이 남자가 돼? 근육이 커져야지. 그쵸? 근데 얼굴이 남자처럼 되면 그건 좀,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지만, 자, 우리 그 소수 그 성에 관련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자가 여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와 반대로 이제, 여성이 남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남성화가 될 것이고, 여성은 남성화가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자 선수분들이 남성처럼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자처럼 되겠네요. 그렇죠? 남성화가 되잖아요.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 남자 선수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어떤 걸 했을 때 여성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남성 호르몬을 하다가 약간 끊으면 남성 호르몬 내 몸에서 이제 그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화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형 유방. 그리고 뭐가 돼요?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받으면 남자가 감성적이 돼. 자,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져요. 공격적이고. 그런 게 있죠. 공격적이고. 그러다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감수성이 뛰어나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자살을 하죠. 미식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자살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거를 할 위치도 아니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저희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사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뭐 각종 이제 어떤 신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약물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도핑을 해서 이제 뭐 메달이 박탈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약물 도핑하는데 그거 알면서 쓰고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핑 뻔히 하는 거 아는데 약물 쓰고 나와서 1등하고 금메달 땄다가 검사에서 걸려서 만단 말이지. 그쵸? 자, 스테로이드 같은 종류는 체내에 이제 유지되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몸에서 배출이 되죠. 소변으로. 왜요? 우리 몸에 그만큼의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배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을 안 쓰면 소변으로 안 나오겠네요. 이미 빠져나가서. 그렇죠? 근데 소변으로 안 나갔으면 검출되겠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황찬주 선생님이 이제 보디빌더를 하고 계셔.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약물을 썼어. 일주일 있으면 안 걸린대. 믿었어. 일주일 있다 도핑했어. 나오면 걸리는 거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당연히 도핑하는데 거기 약물 쓰고 나와. 아마 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들도 얘기해 주셨고, 결국은 이 스테로이드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뭐 스테로이드 맞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커지고 하지 않습니다.
커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제대로 또 먹어야 되고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섭취량의 증가, 어떤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인 거 이상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부작용도 그만큼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들으시면 스테로이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저 역시도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서로 발표도 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런 게. 그렇죠? 여성분들이시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는 남자니까 또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다 과학적으로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될 시간에는 자라. 안 자고 있어 막. 안 자고 게임해 막.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부작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일찍 자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지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밤에 안 자고 그러시는 분들은 일찍 자게 해야 되고, 그럼 호르몬 분비가 원활히 나올 거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섭취. 그러면 몸이 변할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정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다 무슨 카페 들어가면 벌써 글들도 나오고 다 이제 이미 스마트폰도 다 쓰고 다 이제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선수는 쓰더라, 하더라, 약물 쓰더라, 아니 본인이 그 사람 쓰든지 안 쓰든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디빌딩이라는 걸 하는 거는 보디빌딩이 좋아서 건강하게 내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즐기면서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거 굳이 거기 오르고 싶어? 올림피아 가고 싶어요? 그럼 자기 한계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가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생명보험 들었다고 스테로이드 쓰다가 몸에 병 나면은 보험료 받을 수 있나? 자, 보험사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이제 몸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몸에 병이 생긴 걸 가지고 보험료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요. 보험료도 못 받지. 투병 힘들지.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갖고 외모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해도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 이상의 양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포기한다고 또 어떤 부나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어떤 그런 분위기적인 거에 희생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그거를 팔아먹고 이제 득을 챙기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나 목숨을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죠. 책임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왜냐면 외국 진짜 선수들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서 예전 보디빌더들 쳐보세요. 마이크 마타라조, 나세렌 솜바티, 이것도 누가 있나? 그레고 코박스, 그 외에도 마이크 맨초도 그렇고 다 갔어요. 참 씁쓸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JMNCT 팀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올바른 이론과 이제 건강함 속에서 그리고 운동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스테로이드나 그와 비슷한 이제 계열의 제품을 쓰지 않고 프로틴은 먹어야죠. 게이너도 먹어야지. 그건 영양소잖아요. 그건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 스스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 과학적인 이론을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지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회원이 왔을 때 약물을 권하고 선수 육성한다고 오면 대회 나가려면 약 써야지. 약으로 커진 사람은 약을 쓰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저희가 좀 부족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 우리 몸의 기능은 벌써 심장도 우리 그때 한번 그 발표 시간을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심장이 근육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이제 성장해서 잘못되면 그거에 따라서 병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미 시작된단 말이죠. 언제가 중요한 거지. 시작됐어. 폭탄은 이미 불이 붙여진 거죠. 근데 언제 터지느냐, 언제 고장 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 여선생님들 오늘 제5회 이제 세미나 워크아웃 이제 진행을 같이 하시고 늦은 시간 현재 이제 10시를 지나쳐서 오후 10시 이제 30분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또 열정적인 어떤 과정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고자 서로 바쁜 시간들을 또 이렇게 쪼개서 조사도 해오시고, 너무 좋았어요. 좋은 내용 아주. 포인트만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또 여러분들께 해주려는 어떤 노력에서 이런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심도 깊은,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르몬에 관련돼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또는 부작용, 그에 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올바르게 건강함 속에서 모든 도전을 이루고 또 그런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또 여러분들도 건강을 생각하는 운동.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건강함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저희는, 피트니스 월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저희 전서희 선생님, 그리고 황찬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윤수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는 또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510 뉴스 두 번째거든요? 그래도 좀 우리 선생님들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쵸? 아까 열정적인 또 워크아웃. 그 두 번째 하니까 좀 그래도 긴장이라든지 그게 좀 덜하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우리 수연쌤은 그래도 이제 첫 방송이시니까, 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촬영하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준비하면서 네. 많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불러드릴 거예요, 이제. 자, 안 그러셔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모르면은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무지라고 하잖아요. 무지한 상태 속에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만들어드리고 분별력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믿게 보셔도 돼요. 수염 달리고 뭐. 근데 저희 여선생님들은, 좋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면, 진짜 이런 내용의 싫어요를 누르면 진짜 그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은 약을 쓰는 사람인가? 싫어요를 누르면? 그쵸? 쓰지 말라는 거에 싫어요를 누르면. 자, 신중하게. 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들을, 보다 쉽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JM 워크아웃 카페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라든지 이제 워크아웃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이 2016년도 이제 510 뉴스의 마지막입니다. 2017년도에는 또 계속 되겠지만,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좋은 내용으로 이제 또 한번 또 회원님들을 또 시청해주신 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긴 시간이지만 저희 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재밌고 유익하고 필요한 거 그거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